역시 철판 명보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 팬들을 향해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땅명보로 유명한 홍명보가 연봉 20억 원이니 30억 원이니 하는 자리를 소나기에 넣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예선 탈락시킨 최악의 대표팀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기회에 씻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밝혔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홍명보가 결국 귀국 기자회견에서 또 이런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도리어 팔레스타인전 졸전을 비판하는 축구 팬들을 향해 짜증내고 비난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홍명보가 1순위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홍명보는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홍명보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대형 사고들을 줄줄이 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를 혼자 구한 것처럼 2002년 영웅이라는 호칭을 독식하면서 엄청난 영예와 이득을 챙기고 누려온 홍명보입니다. 이 홍명보가 다시 한국 축구대표팀을 장악하고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다시 선언했습니다. 최근 사실은 홍명보가 추천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나 몰라라 하고 월드컵 본선이 어쩌고 하는 식으로 깔아 뭉개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홍명보는 아시아 2연전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쿠웨이트전을 승리로 이끌고 신이 났던 홍명보는 팔레스타인전 졸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졸전에 대해서는 변명도 하고 분노도 하면서 다 깊은 생각이 있었고 원래 다 준비된 교체이었다라고 짜증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전 이후 교체 타이밍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졸전에 대한 비판에는 성질내면서도 홍명보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월드컵 예선 통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요르단전 이후 입국공항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사퇴니 어쩌니 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홍명보는 이어 내년 3월이면 K리그가 시작하다. 이제부터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유럽에 있는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도 나가야 하고 국내에서 경기도 봐야 하기 때문에 바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축구 팬들이나 문체부가 이야기하는 정정당당한 과정이나 사퇴에는 아예 모르쇠로 나갈 테니 시비 걸지 마라라는 자세로 나온 것입니다. 홍명보는 지난 쿠웨이트전 승리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이제 본선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쿠웨이트전 승리로 기고만장해지면서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목표를 이루는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홍명보가 최근 입만 벌리면 월드컵 본선이니 바쁘니 신경 안 쓴다는 주장을 하는 속셈은 나는 절대 사퇴 안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지난 요르단전 승리 이후 입국공항에서도 온갖 기고만장의 건방진 독선적인 태도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입국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장황한 자화자찬을 쏟아내었고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홍명보는 기자가 최근 선임 절차와 관련된 잡음이 있다는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런 선임 특혜 논란과 상관이 없다. 나는 대표팀의 감독이다. 감독으로 해야 할 일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축구팬들과 문체부의 지적과 비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청문회 이후에 문체부의 조사에서 감독 선임이 불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요청도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도 홍명보는 사임할 생각이 없고 대표팀 감독으로서 팀을 끝까지 지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요르단전은 홍명보가 준비한 플랜 B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부상자 속출로 전력 손실이 불가피했던 위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교체를 해주면서 얼떨결에 대박이 난 경기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르단전에서 승리하면서 일부 매체에서 홍명보의 전술이 어쩌고 하면서 교체 타이밍이 죽여졌다는 식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홍명보는 입국공항에서 나는 사퇴에 관심 없다라며 큰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홍명보와 정몽규가 그동안 큰 소리쳐왔던 것처럼 대표팀이 승리하면 사퇴 주장은 쏙 들어간다는 기대가 작전대로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어제 입국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2순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2순위이면 물러나겠다고 큰 소리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들통이 나더라도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홍명보가 사실 2순위로 추천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그너가 8명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강위 10차 회의록에는 홍명보와 바그너가 7표 동률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홍명보는 그 회의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내가 2순위였다면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큰 소리를 쳤고 기자회견에서 전강위 10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꼼수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갑자기 홍명보가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황당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축구협회의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갑자기 내 감독 선임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축구협회가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축구협회가 옛다 여기 10차 회의록이다라며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웬만한 낯짝이 아니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짜고 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 홍명보와 축구협회가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협회는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봐라, 홍명보는 정당한 절차로 선임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가 공개한 회의록에는 정혜성과 박주호 등이 참석해서 감독 후보군 17명을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표로 5명을 압축했는데 홍명보가 박은호와 함께 7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혜성이 홍명보를 1순위로 하고 후보를 3명으로 좁혔고 정몽규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체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박은호를 추천한 위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박은호가 8표, 홍명보가 7표로 순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교육상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배신과 독선과 몰상식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홍명보는 한국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사고를 줄줄이 친 선수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모아보면 충격적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정도입니다. 1994년부터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비쇼베츠 감독의 교체 출전 지시를 거부한 노골적인 항명을 일으킨 홍명보입니다. 당시 중계를 하던 조중현이 선수가 저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상황은 아주 유명합니다. 최근 한국일보는 피노키용으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두 번째 독배를 들다라는 제목으로 홍명보의 지난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홍명보의 축구 인생을 소개한다면서 기자는 포항의 배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로 이적한 과정을 비난한 것입니다. 시사저널도 홍명보는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에 대안될 수 있을까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사저널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는 의리축구에 휘청거렸고 주택 건축용 토지 매입을 위한 사생활이 알려지며 땅명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체는 유럽파 선수들은 현재 소속팀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축구 전술을 원한다면서 홍명보는 그럴 능력이 아예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성과 태도를 가진 홍명보는 10년이 지나서 다시 에일리언 감독으로 대표팀을 맡았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과정이 불법이고 엉망진창이더라도 일단 깔아뭉개고 버티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가 이제 월드컵 본선이 코앞에 왔다. 나는 경기 준비하기 바쁘다라며 월드컵을 무기로 내세우며 연봉 30억 원 봉사 자리를 지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